명절을 앞두고 눈에 띄는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.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.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.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이 존속 폭행이 급증하고 있고요. 또 재산만 물려받고 나면은 나 몰라라 하는 집안이 많아지면서 이런 법안이 나왔답니다. 대표 발의한 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결을 해보죠.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완주입니다. 아니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라는 게 필요할 정도 상황입니까? 슬픈 법이죠. 그러게요. 사실은 봉양 갈등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효나 윤리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법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솔직히 있기는 하지만 예. 현재 상황 봤을 때 해마다 연 한 300명 정도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 달라고 소송이 현실이고요. 두 번째로는 존속 폭행이 2012년도에 793건에서 작년에는 약 2,30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한 해에 2,300건이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해서 존속 폭행이요. 야.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화돼가는 문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부동산 갖고 있는 분을 통계를 보니까 약 한 59%인데요. 이분들의 평균 자산가가 한 1억 2천만 원. 적지 않은 부동산이죠. 그러네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두고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자식들한테 공궁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이렇게 주는데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.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저 자식들이 그야말로 잘 봉양하고 그렇게 폐륜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회에 일반화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법안을 내셨어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? 불효자 먹튀 방지법. 불효자 먹튀 방지법의 원조는 사실은 19대 때 민병두 의원님이 제안했는데요. 요 20대에도 뭐 서영교 의원님, 이철규 의원님 이미 몇몇 분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발의한 적 있었죠, 이거. 네네, 맞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. 현행 민법에도 그 556조에 보면 증여자에 대한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이게 이제 폐륜이죠. 또는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. 현행법은.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민법이 이미 있는데 왜 저는 거기에 이미 준 거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겁니다. 지금은 앞으로 줄 거를 해지하는 거고 이미 줬어요. 뭐 땅을 줄 수도 있고 건물을 소유권을 줬어요. 다 넘겼어도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돌려받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외국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. 저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채무법, 프랑스 민법 뭐 등등에 보면 이렇게 현존 이익의 반환을 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발의한 거는 독일 민법을 준용해서 알겠습니다. 부당 이득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게 하는 구체적 명시를 한 게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근데요, 박 의원님,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정도라면 다시 뺏어올 정도가 되려면 명확하게 폐륜의 증거. 이런 거 부양음으로 안 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거를 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? 어느 정도를 뭐 이렇게 부모의 어깨를 쳤다 이것과 혹은 뭐 방망이로 어떻게 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. 이 기준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도 이 법을 만들 때 뭐 검찰 측이나 또는 법제처나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이 기준은 두 가지. 그러니까 좀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성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 정도 사항이면 일단은 제일 큰 게 법원에 또는 경찰서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는 상황이 되죠. 보통 뭐 폭언을 했다.
이 말로서 뭐 이런 것을 어디까지 그 폐륜으로 볼 것인가는 합리적으로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예. 이러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. 거죠. 상식선.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분쟁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. 예, 언어 폭력이면 어떻게 볼 것인가, 그렇습니다. 상해라면은 상해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. 이거는 좀 조정하는 작업은 있어야겠네요. 네네.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신 건 아니고요. 그거는 이제 법원 판결인 거죠. 상식선에 맞는 판결을 이 정도 되면 그 어쨌든 고소고발 내지는 뭐 사건 의뢰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. 그거는 판결에 맞춘 거지. 그런 부분까지 법에 담기는 뭐 하부령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법에 담기는 조금 알겠습니다.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. 근데 과거에도 유사한 법들이 나왔는데 왜 안 됐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네.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. 요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. 네네.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이거 뭐든지 조그만 일도 다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많던데요. 실제로는요, 그것도 뭐 일부 맞고요. 19대 때 최초로 민병도 의원께서 불효자 방지법을 냈는데, 예. 19대 때는 자동 폐기가 됐어요.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. 아, 논의도 안 됐어요? 예, 소위에 왜요? 이제 법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법사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. 해마다 그 자동 폐기되는 게 수천 건의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예, 그런 경우이고요. 20대 들어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병두 의원님, 이명수 의원님, 서영교 의원님, 이철규 의원님들이 불효자 방지법을 비슷하게 냈는데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론을 법무부에서 냈는데 일단 기존의 법률 관계 불안정할 수 있다. 그다음에 반환 범위가 불확실하다. 뭐 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.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밀려났던 거군요, 이 논의가. 한 번 논의하고 계류 중인데 그 중에 제가 낸 법이 반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는 알겠습니다. 거. 이렇게 했던 겁니다. 또 하나는 네네네. 애초에 상속할 재산이 없는 부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. 뭐냐면 자녀가 아예 지레 나 재산도 안 받고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가난한 부모들, 재산 없는 부모들은 오히려 방치될 수도 있다. 어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일부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안 받겠다라고 하면요.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요즘 어르신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. 어떻게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.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 주택연금이나 뭐 농지연금으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그거는 이 법하고는 사실은 배치되죠. 정서적 사회적 괴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 법하고는 저는 뭐 상관이 없죠.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오히려 난 재산 안 받을 거니까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어. 이런 분위기가 되지는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. 그렇게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뭐 재산이 있어서 포기한다고 하면 그걸 따르게 노후 대책을 세우면 되고 재산이 원래 이제 없는 분 부양을 안 하겠다. 뭐 받을 것도 없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다 뭐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구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에 대해서 받고서 엄하게 도망가고 뭐 이런 먹튀에 대해서 방지하자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법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사회적 이런 알겠습니다.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. 참 이런 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씁쓸해요. 그리고 씁쓸합니다.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나 안 받고 부양 의무 포기하겠어 하는 자식이 늘어나면 어떡하냐까지 논의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상황이 실제로 그렇답니다.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. 발의가 된 거죠? 이미.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번엔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다 모이면 이 문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밥상머리에도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. 박완주 의원님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.